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5년 11월 15일이고요. 벌써 이제 25년도도 다 지나가네요. 자, 오늘 제가 촬영하는 시간은 11월 14일입니다. 제가 그동안은 이제 주식 관련된 함께 배우기를 많이 했는데, 이제 오늘부터는, 물론 이제 이거를 매주 이것만 하는 건 아니고, 중간중간 또, 전달해 드려야 할 이슈가 생기면, 또 반도체를 또 할 수도 있고, 그죠? 배터리를 할 수도 있고, 예. 근데 일단 기본적으로 당분간은 그 금융 지식 쌓기 요거 주제로 한번 또 함께 배우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안 다뤘던 게 요런 쪽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제 강연회에선 제가 이제 오프라인 강연회 하면 이런 내용을 많이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강연회에서 했던 내용들 한번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특히 이제 제가 대학생분들 이렇게 강의할 때 요런 내용들 좀 많이 강조를 해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설명을 일단 온라인상 통해서 설명하고, 그러니까 다양한 금융 지식 있죠. 금리, 환율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ETF, 그죠? ISA 계좌, 퇴직연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요청들이 좀 꽤 있어가지고 요번 참여 한번 다양한 금융 상품 지식까지 한번 다뤄보도록. 물론 이제 저보다 훨씬 잘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최대한 쉽게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 일단 이제 기초적으로 이 금융지식 쌓기 전에 우리가 왜 이런 금융지식을 쌓아야 되고 투자를 해야 되는지, 지금은 이제 투자를 안 하면 안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렸어요. 이 두 사람, 꼭 두 사람이라 보다는 여기 왼쪽에 계신 분, 트럼프가 그렇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그거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첫 번째가 이게 제가 강연회 때 이제 한 번씩 좀 설명해 드리는 내용인데, 이제 요게 그 금융을 알아야 하는 이유. 그런데 사기를 많이들 당해요, 사실. 저를 사칭하는, 아시겠지만 유튜브에 각종 제가 나와가지고 심지어 제가 그러니까 저희 연불리와 함께 영상 트시면 제가 광고하는 게 아마 나올 거예요. 그거 제가 한 게 아닌데, 그거죠. 그런 건 뭐라 그래요? 스폰서 광고라 그러나요? 그래서 저를 사칭한, 사기를 친 거죠. 제 얼굴을 입혀가지고, 투자 권유, 이렇게. 여기 가입해라. 라인, 아니, 그 밴드 가입하면 종목 주겠다. 돈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거 다 사기입니다. 근데 왜 그런 사기에 한 명씩 이렇게 꼭 한 분씩 이렇게 속게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를 너무 믿어서도 있겠지만 일단 좀 의지하고 싶은 거죠. 내가 하기 어려우니까 투자로 돈 벌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도 되게 강하죠. 대부분 투자분들이 누가 좀 대신 해줬으면. 근데 참 어려워요. 대신 한다고 수익 나는 것도 아니고 본인 스스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건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 이제 사칭 얘기도 했지만 사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 안 당하실 것 같죠, 이런 사기. 그러니까 제가 좀 놀랬던 게 어떤 신문 기사 보고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건데, 삼겹살집 모녀 사기 사건이 있었어요. 한번 검색해 보면 있을 겁니다. 월 2% 금리 보장인데, 여러분들 여기 한번 보세요. 월 2% 금리 보장 혹하지죠. 1년에 24%.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정부가 이익 보장해주는 금융 상품이라고 그러는데 그거 하나 있어요, 있기는. 퇴직연금하고 IRP 합쳐서 연 900만 원 넣으면 정부가 얼마 돌려주죠? 15.4%. 얼마죠? 15.3가 아무튼 이제 돌려주죠. 148만 5천 원인가 돌려줄 거예요. 엄청난 돈을 돌려줍니다. 그건 정부가 합법적으로 주는 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거 말고는 이렇게 큰 금리를 보장해주는 상품은 사실 없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위험해요. 그런 걸 보장해준다는 것 자체가. 근데 여기 이제 LH 모래사업하는 여기 두 명이, 이건 그냥 이제 챗GPT가 그려준 거예요. 요 삼겹살집을 운영을 하는데 다 단골 고객분들이시죠. 고객분들인데, 자기 동생이 LH 다니는데 모래사업을 하는데, 모래를 이렇게 사고 팔아가지고 돈을 번다. 근데 이제 LH 주택공사 다니니까 믿을만 하죠. 그리고 다 친하니까 설마 이런 거거든요. 저 사람이 나를 사기치겠냐. 그런 거죠. 저를 사칭한
AI가 저를 사칭해 사기치잖아요. 근데 거기 사기 당하신 분들 대부분이 야, 염승환 이사가 사기 치겠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저를 그냥 그 영상만 보고 믿고, 예, 막 돈을 막 거기 그 사기치는 데다 보내버리는 거죠. 예. 근데 여기도 비슷해요. 저 사람을 믿어버리는 거예요. 예. 저렇게 친하고 단골이고. 근데 또 소문이 납니다, 주변에. 한 명, 두 명씩. 야, 저거 했더니 이게 매월 2% 들어와요, 돈들이. 예. 이거 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저걸로 야, 나는 1년에 20% 벌었다. 이게 소문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야, 나도 하고 싶다. 예.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저건 말도 안 되는 일이거든요. 예. 근데 그래서 250억 사기를 쳤고 피해 규모가 250억이에요. 예. 그리고 도망갔죠.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돈이 들어오면 그 돈 가지고 이자 주고 먼저 가입한 사람, 먼저 그 요거 투자한 사람들 이자 주고. 예. 근데 언젠가 끝날 일이죠. 여긴 뭐냐면 이것도 한참 유명했죠. 나는 단타의 신이다. 인스타 주식 여신. 그래서 그 매일 3%씩 수익 난 거를 포토샵 해가지고요. 사실 인스타에 딱 올린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 의심했겠죠. 어떻게 매일 3%씩 수익이 나요. 근데 그거를 계속 올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3% 수익이에요. 무조건 하루에. 예. 의심도 하긴 했지만 이제 이분이 자기 그러니까 이분이란 표현 좀 그러네요. 근데 이 사람이 그걸 했던 거죠. 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기 인스타에다가 올린 거죠. 예. 자기 가족 사진까지 다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하고 딸도 있었던 것 같아요. 몇 년 전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좋은 차도 올리고 나 이렇게 성공했다. 그리고 1인당 300만 원 받고 오프라인 강의도 하고. 예. 근데 알고 봤더니 이제 한 유튜버가 이제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게 말이 안 되거든요. 어떻게 하루에 3%씩 매일 수익 나지? 예. 그리고 저렇게 수익 나면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저렇게 매일 하루에 3% 수익이 나요. 혹시라도 뭐 그런 일이 발생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 저걸 공개하고 싶으세요? 예. 저렇게 수익 나는 걸? 예. 그냥 혼자만 알고 그냥 혼자 부자 되고 싶잖아요. 예. 누구도 알리고 싶지 않고 그러지 않나요, 보통? 예. 그게 근데 저렇게 그 오히려 만약에 유명해지면 예. 더 이렇게 힘들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적극적으로 자기를 알립니다. 막 그 3% 수익 나는 거. 그거부터가 이상한 거죠, 사실. 그리고 예. 321억 사기를 쳤고 그 한 유튜버가 발견을 했어요. 저거 사기다. 그래서 공방을 펼쳤고 포토샵 조작 아니냐. 예. 근데 결국엔 포토샵 조작으로 밝혀졌고 아마 뭐 지금도 아마 이 감옥에 있을 거예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8년형 선도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우리가 왜 금융 알아야 되냐면 이런 사기 사건들이 앞으로도 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예. 그때 여러분들이 안 속을 것 같죠? 속아요. 예. 금융을 모르면 진짜 속게 됩니다. 저 수익률이 혹해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근래 정말 작년이었나요? 엄청난 사건 아시죠? 라더견 사태. 예. 기억하시죠? 요 회사 주가가 7만 원에서 52만 원 가고 순식간에 곤두박질 친 거. 예. 뭐 증권사들도 엄청나게 손해를 많이 받고 손실을. 예. 여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여기에 이제 라더견 씨한테 돈을 맡기고 주로 의사분들이 많이 하셨죠. 그리고 맡겨서 엄청난 수익을 났죠, 사실. 수익을 냈는데 여기 그 신용 대출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담보 부족해서 예. 파산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엄청 임창정 씨도 마찬가지였고. 근데 여기 이거 보이세요? 너 다음 달, 그러니까 라더견한테 얘기했겠죠. 너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딱 줄게. 수익률 원하는 만큼 안 주면 내가 다 이거 해산시킬 거야. 예. 뭐뭐 시키더라. 그랬겠죠. 예. 이 얘기에서 나오는 건 요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그러니까 임창정 씨도 여기 완전 혹해버린 거죠. 수익률을 원하는 만큼 어떻게 줘요? 이 주식 투자라는 게 뭐 한 달에 저희가 10% 벌어드리겠습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요? 10% 본다고 약속하는 것 자체가 사기입니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왜냐면 주가를 어떻게 예측을 해요? 한 달 안에 뭐 하이닉스가 진짜 100만 원 갈 수도 있고 여기서 40만 원 갈 수도 있어요. 뭐 모르는 일이죠. 그죠? 예. 그거 어떻게 보장을 해줍니까?
그러니까 그 원하는 만큼 그거 맞춰준다는 것도 말이 안 돼. 그리고 그걸 맞춰달라고 해서도 안 돼요. 예. 근데 이게 너무 성과가 좋으니까 이제 여기 현혹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 지름길이잖아요. 예, 내가 안 하고 맡긴 건데 그게 불법인 줄 알면서도 예, 결국 이런 사건이 발생했던 거죠. 예, 너무나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본인 스스로 공부해서 투자를 해서 실패도 해보고 성공도 해보면서 이게 나아가야죠. 뭐 슈퍼개미 분들도 한 번에 된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면 공짜는 없어요. 예. 진짜 이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공짜로 뭐 1%, 2% 쉽게 버는 건 진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기 당하시면 안 됩니다. 그걸 한 번 더 강조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한번 좀 말씀드리는 거고. 그럼 투자는 뭘까요? 던질 투자의 재물자자죠. 던져서 그러니까 그물을 던져서 물고기를 잡아와야죠. 지금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얼마 전에 수능이 있었죠. 그 수험생분들도 너무 고생하셨고 수험생분들도 결국 뭐죠? 그러니까 거의 몇 년입니까? 중학생 때부터 많이 공부하면 6년이라는 시간을 바쳐가지고 예, 놀지 않고 그 시간 동안 자기 미래를 위해서 예,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희생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시간을 희생한 거죠. 투자예요. 수능 공부도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을 희생해서 미래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지금을 희생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뭐 10조 원 들여가지고 공장 짓는다. 이 10조 원을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런 게 다 투자죠. 투기는 뭐냐면 뭐 시세 변동을 예상해서 차익을 단기간에 얻거나 기회를 틈타 큰 이익을 보려고 하는 거. 예. 요걸 이제 투기라고 하죠. 그래서 투자와 투기 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어쨌든 이 투자는 지금을 희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근데 이제 투자는 우리가 어쨌든 이익 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은 저는 좀 이렇게 생각해요. 이제는 생존을 위한 투자를 해야 된다. 안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여기 S&P 500에 옛날 $100 투자하면 22,000달러. 이게 말도 안 되죠. $100 투자했는데 22,000달러가 된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오른 거예요. 이 주식이 그냥 1위예요. 그냥 압도적입니다. 뭐 어떤 자산도 주식과 비교가 불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니까 물론 이 모든 자산이 다 성공한 거 아니잖아요. 예. 이렇게 해서 뭐 성공한 경우도 있겠지만 뭐 실패한 경우도 있으니까 뭐 상장 폐지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못 투자하면. 근데 이건 S&P 500이니까 그럴 일은 없죠. 현금은 $956. 뭐 너무 차이가 벌어지죠. 근데 이렇게 현금보단 주식의 가치가 높아지고 자산 가치는 계속 오르는 건 이 부채 때문이죠. 보시면 부채 폭탄. 국가별 세계 부채 보시면 엄청나죠. 예. 그래서 세계 부채 총량의 미국이 34.6%. 예. 우리나라는 한 1% 되네요. 이 부채가 덩어리가 점점 커져요. 예. 예. 그럼 그 얘기는 뭐죠? 부채가 점점 많아진다. 돈은 계속 풀리고요. 어쨌든 저렇게 부채가 계속 증가하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지식이 복리로 쌓이는 투자 정보, 믿음 가는 투자 정보 파트너 투원투게더 오픈. 투원투게더란 LS증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투자자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하고 모든 투자자의 성공 투자를 함께 하기 위한 투자 정보 컨텐츠 서비스입니다. 투원투게더는 투원 HTS, 투원 MTS, 사용하는 매체 어디에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투원투게더 어떤 컨텐츠를 제공할까요? 해외 이슈는 미국 시장 마감 시황, 해외 수급, 해외 증시 일정, 해외 뉴스 등 주식시장 흐름 파악을 위한 해외 시황과 이슈들을 알려드립니다. 시장 읽기는 주요 뉴스 요약, 뉴스 해설, 뉴스 연계 종목 등 주요 뉴스에 대한 빠른 요약과 관련 이슈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종목 톡톡은 수급 특징주에 대한 분석과 투자 아이디어, 실적 속보 등 종목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보고서장은 리서치센터에서 발행하는 보고서, 모닝미팅, 공시, 그리고 증권사별 종목에 대한 요약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주식 배우기는 함께 배우기, 투자 상식 등 투자자들이 알아야 할 전문 지식과 투자 칼럼 및
자료에 대한 정보를 알려드립니다. 투원투게더와 함께 성공 투자를 만들어 보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돈 벌기 위해서도 있지만 이게 좀 가장 크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짜장면가 제가 어렸을 때 저는 기억나요. 500원 갖고 짜장면 먹었거든요. 아주 옛날 일이죠. 500원인데 지금은 3,000원, 6,000원. 여의도는 10,000원 넘습니다. 여의도는 이제 10,000원 넘어요. 심지어 30,000원짜리도 있잖아요. 그리고 뭐 2030년 되면 기본 10,000원 가지 않을까요? 무서운 일이죠. 이제 짜장면 1,000,000원 갖고 옛날에 20,000개 샀는데 이제는 1,000개밖에 못 삽니다. 내가 갖고 있는 화폐 가치. 그러니까 반드시 이 개념을 아셔야 돼요. 그 은행에 이자가 전혀 없이 그냥 갖고 있는 그 1,000,000원, 1억은 사실은 지금도 까먹고 있고요. 내일도 까먹고 계속 가치가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왜? 돈이 많이 풀리니까. 그러면 이 가치가 언제 오르냐? 돈의 가치가 올라가야죠. 그래서 금리를 팍 올려버려야죠. 금리를 크게 올리고 긴축이 시작되잖아요. 그러면 돈 가치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 1,000,000 원이나 1억의 가치가 가만히 있어도 올라가겠죠. 지금은 그런 시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뭐 금리가 이렇게 높으니까 이런 걸 다 보존해줬지만 지금 금리가 2, 3%. 앞으로 금리 어떻게 될까요? 10년 후, 20년 후에 우리나라 금리 1%대까지 만약에 간다면 그럼 돈 가치 더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실 내 돈이 녹는 이유 중에 가장 큰 건 이제 이런 불확실한 경제 상황 때문이죠. 트럼프, 여기 시진핑, 그 다음에 푸틴, 전쟁, 뭐 중동, 인도 이런 강대국들의 다툼. 근데 이런 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뭘 해야 되죠? 돈이 필요하죠. JP모건이 앞으로 2,100조 투자하겠다. 트럼프도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 이거 해야 돼요. 미국의 제조업 공장 무조건 만들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의 목표예요. 그래서 우리랑 파트너도 맺는 건데 그러려면 돈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돈을 막 찍어내는 거죠. 이번에 무슨 일이 있었죠? 그 셧다운 때문에 미국 그 재무부가 계좌를 못 썼잖아요. 돈을 자기 계좌를 못 써요. 셧다운 돼가지고. 그러니까 돈이 안 풀리니까 긴축 현상이 발생해서 증시가 흔들리고 금리가 튀어버렸죠. 근데 그게 이제 해제가 되고 다시 돈을 쓰고 미국 정부가 이렇게 계속 투자를 한다면 사실 이제 그 막 백악관도 지금 개조하잖아요. 뭐 거기다 뭐 만찬장 만들고 이러는 것 같은데 그것도 결국에는 주식시장에는 호재입니다. 왜냐하면 그걸 하면 지출을 하는 거잖아요. 일단 기본적으로 정부가 지출하면 돈이 풀리면서 유동성이 이제 주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자산시장은 좋아져요. 대신 현금 가치는 계속 떨어지는 거죠. 그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와 약속한 이게 미국 투자죠. 이렇게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뭐 우리나라도 하고, 막대한 투자를 하고, 마크 저커버그한테 물어보죠. 너 얼마나 투자할래? 둘이 싸운 거 아시죠? 앙숙이죠, 앙숙. 근데 저커버그, 제가 28년까지요, 800조 투자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트럼프가 아주 기분이 좋았죠. 뭐 투자하면 돼요. 뭐 옛날은 옛날이고, 그래서 트럼프는 이 돈을 받아서 뭘 할까요? 미국 제조업 공급망 구축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부채 비상사태가 오고 있는 거 아시죠? 이거는 제가 여러 번 설명해드린 내용인데 보기 쉽게 그냥 그림으로 표현해드리면 여기 보시면 그 선진국 어디를 봐도 정부 재정이 다 파탄나요. 프랑스 아시죠? 프랑스 총리가 옛날 루이 14세 때 이 귀족들이 가발을 얼마나 빨리 바꿨습니까? 하루에 3번씩 막 이게 그거보다 프랑스 총리가 교체되는 속도가 더 빠르대. 왜냐면 이제 프랑스 재정이 파탄나니까 긴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긴축하려면 허리띠 졸라 매야 되잖아요. 국민들이. 복지도 줄어들고 이거 용납을 못해요. 그래서 아웃. 저런 정치인 필요 없어. 우리는 복지 못 줄여.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도 부채가 많아요. 계속 빚이 쌓이고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아껴 쓰고 빚 갚기 위해서 더 열심히 노력하고 그러잖아요. 그게 정상이잖아요, 사실은. 근데 어떤 방법을 지금 쓰냐면 다른 방법을 쓰죠. 부채 가치를 의도적으로 떨어뜨립니다. 화폐 가치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플레를 유발해서 화폐 가치를 딱 떨어뜨리면 어떻게 될까요? 부채 가치가 동반 떨어져요. 부채 전체 규모가 그냥 줄어요.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서.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방법을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을 자극시켜가지고 물가를 이렇게 올리면서요. 예, 화폐 가치를 딱 떨어뜨리면서 그 부채 가치도 예, 같이 떨어뜨려 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지금 미국은 부채가 미국이나 많은 국가들이 부채가 많으니까 뭐를 하죠? 금융 억압을 하죠. 억압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의도적으로 막 내려치는 거죠. 그래서 맨날 연준 의장한테 그러죠. 트럼프가 이 바보야 금리 좀 내려. 예, 이디엇 막 이러죠. 예. 그래서 계속 막 압박을 해요. 예. 금리 낮춰, 금리 낮춰. 그래서 내년에 이제 연준 의장 바뀌어요. 무슨 일이 발생할지 몰라요. 오늘로부터 1년 뒤 대통령 뜻이 관철된다면 그 폴 튜더 존슨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헤지펀드 매니저죠. 기준금리 2.5%까지 갈 거다. 이렇게 2.25를 보고 있을 때 이건 정말 충격적인 거죠. 기준금리가 2.5까지 간다고? 예. 의도적으로 밀어버릴 수도 있다. 저렇게 기준금리 떨어지면요, 이게 나스닥 버블 생겨버립니다. 예. 주가에 좋죠, 당연히. 버블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걸 안다면, 근데 왜 이러냐 이거죠. 아니 허리띠 졸라매면은 정권이 바뀌어요. 여기도 그렇잖아요 지금. 예. 뭐 이시바 총리가 뭐 물론 긴축하는 것 때문에 꼭 되는 건 아니지만, 예. 다카이치는 뭐죠? 아베의 정신을 계승했죠. 돈 풀겠다. 예. 그런 논리죠. 그러니까 결국 화폐 가치를 떨어뜨리고 그다음 금리를 떨어뜨려서 자산시장 버블을 만들고, 예. 요 과정으로 좀 가는 거예요. 이거를 전 세계 국민들이 원하고 있어요. 예. 허리띠 졸라면 원치 않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시면 앞으로도 예금 현금 가치, 물론 계속 떨어진다는 거 아니에요. 예금 현금 가치가 계속 떨어진다 그건 아니지만 이 구조가 안 바뀌는 이상은 예, 계속해서 현금만 갖고 있고 저축만 하시는 분들은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거죠. 이 개념을 좀 이해하시면 되겠고, 뭐 전 세계 지금 유동성 이렇게 증가한 거 보이시죠? 네, 계속 증가합니다. 그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몇 번 소개해드린 멘트죠. 논에 씨를 뿌려야 되는데 씨 없으면 빌려서라도 뿌려라. 이 얘기죠. 예. 그래서 돈은 계속 풀리고, 코로나 때 돈 풀리고, 레고랜드 때 긴축하니까 서울 아파트 값이 이때 빠졌더라고요. 레고랜드 때는. 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웬만하면 안 떨어지잖아요. 레고랜드. 유동성이 줄거든요. 이 M2. 근데 다시 증가. 이 돈이 저축에서 빠져나와서 어디로 갈까요? 아파트 가고 주식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나라 M2가 지금 연간 200조씩 증가한대요. 통화량이. 연평균 6.9. GDP가 2.5%니까 연평균. 그 다음 보면. 예. 돈을 계속 그러니까 지금 환율이 올라가는 것도요. 우리나라가 돈을 많이 찍어요. 돈을 많이 푸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그것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돈이 또 주식시장에 들어오니까 예탁금 사상 최대치.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리고 이제 AI 쇼크에도 대비하셔야 되는 게 그 송기령 대표님의 그 책도 한번 읽어보세요. 시대해보라고 1, 2, 3가 있는데 최근에 3편 나왔거든요. 제가 그래서 저번 이제 언제죠? 예, 10월에 추석 때 한번 읽어봤는데 내용 좋았고 한번 꼭 읽어보세요. 예, 괜찮습니다. 그 거기 나왔던 것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30명이 대기업을 이기는 시대다. 예. 뭐 텔레그램 30명인데 전 세계 메신저 시장 점령했죠. 이 커서라는 거 AI 이제 앱 만드는 기업이죠. 예. 20명이 MS 개발팀과 맞짱 뜨고 있고, 팔란티어 대졸자 채용 안 한다. 쇼피파이 쇼핑몰 온라인 AI가 못한다고 증명해봐. 그럼 인력 충원. 여기 CEO가 직원들한테 그런 거예요. AI가 못한다고 증명해. 그럼 인력 내가 보충해줄게. AI 쇼크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자산으로 바꾸셔야 돼요. 지금 월급을 바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생존이 어려워요. 예. 월급 자체는 가치가 계속 떨어질 거고, 그리고 뭐 이런 직장도 지금 보장 안 되잖아요. 미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에 이제 정규직이 되면 뭐 웬만한 사유가 아닌 이상은 이제 당연히 뭐 끝까지 다닐 수는 있죠.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저번에 그 아마존이 14,000명 그냥 갑자기 기습적으로 밤에 이메일 보내서 해고 통지해버린 거예요. 미국은 그런 국가예요. 해고가 되게 자유로워요. 예, 평생 직장 그런 거 없습니다. 예. 그리고 대졸자도 채용을 안 하고 뭐 AI가 못한다고 증명해봐 막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예, 참. 그래서 이런 뭐 예를 들면 이제 AI를 이끌 수 있는 뭐 1등 기업이 뭐가 될지 몰라요. 인터넷 버블 터지고 아마존, 그 다음에
네이버, 카카오, 그죠? 구글 이런 기업들이 1등 기업이 됐잖아요. 예. 근데 그런 기업으로 만약에 자산을 만약에 잘 배분하신 분들은 큰 부자가 됐겠죠, 사실. 근데 AI가 어쨌든 이제 세상을 바꿀 거고 여기서 AI 쪽으로 내가 잘 예, 이렇게 자산 배분을 하신 분들은 이런 위기에도 예, 내가 방어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진짜 생존의 문제예요. 이 투자라는 게 다시 한번 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돈 벌기 위한 게 가장 큰 목적은 맞아요. 뭐 주식 투자 왜 하냐고 다 물어보면 부자 되고 싶어서 돈 벌고 싶어서 다 그러죠. 근데 개념을 좀 바꿔서 금융 관점에서 예, 내가 내 자산을 어떻게 할까 예, 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진짜 생존의 문제가 돼버렸다. 이렇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현실적인 얘기인데 그 예전에 대한민국 평균 수명이 90.7세고 남성분들이 86.3 이제 그 부부 합산 기준 이게 작년 얘기거든요. 그래서 좀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월 360만 원 필요하대요. 설문조사 해보니까 국민연금이 보통 144만 원, 216만 원 필요하거든요. 네, 은퇴 65세 이제 은퇴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정년이 올라가니까 25년. 그러면 얼마 필요하냐면 6억 4,800이 필요해요. 그 부부 합산 한 명이 3억 이상은 갖고 은퇴하셔요. 이게 현실적인 돈이에요. 네. 그러니까 3억에서 4억은 갖고 여러분들이요 은퇴를 하셔야 노후 보장이 됩니다. 일단 지금 현재로서는 예. 그래도 내가 생활을 할 수 있어요. 누가 도와주지 않는다는 과정 안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금융자산 운용 방법이 다 대부분 어디에요? 예금이에요. 파란색. 예. 그리고 노란색 안정성. 예. 이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바뀌어야 돼요. 예금이 아니라 금융투자 쪽으로 바꿔 가셔야 돼요. 예. 안 그러면 수익률이 안 나와요. 은행 예금 이자 2-3%잖아요. 올해만 코스피가 70% 올랐습니다. 뭐 꼭 계속 그러려는 법은 없지만, 예, 어쨌든 가구 자산도 이게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예, 안정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 지금은 투자를 또 안 할 수도 없는 시대로 바뀌어가고, 물가 상승률 이상의 그 수익률은 그러니까 그 정도는 내야 되니까. 예, 그래서 퇴직연금 같은 것도 대부분은 안전자산이에요. 예. 그래서 퇴직연금에서도 이런 주식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가야 된다. 안 그러면 돈 모을 수가 없습니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그리고 일찍 시작하는 게 좋죠. 30세부터 내가 1억 갖고 시작하면 연 6% 수익만 내도 7억을 벌어요. 1억이면. 자기 혼자서. 1억 갖고 시작을 하면 만약에 내가 혼자서 그냥 이 돈을 벌겠다. 6억. 그러면 35년 걸립니다. 65세 은퇴하면. 6% 수익이에요. 그렇게 많지 않죠. 연 6%면 내가 연 6% 수익만 올릴 수 있다면요. 현대차 EUB가 배당 수익률 6% 나오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익률을 내가 매년 1억 가지고 내면 복리도 쌓이겠죠. 7억 6,860만 원이 생깁니다. 그럼 은퇴 가능한 거예요. 50세부터 시작했다. 그러면 연 13% 보셔야 돼요. 정말 힘들어요. 만만치 않은 거죠. 자, 그리고 요거는 이제 작년 12월 기준입니다. 한 분이 거기 텔레그램 올려주셔가지고 제가 작년에 한번 캡처를 한 적이 있는데, 자, 보면 뭐 제가 일론 머스크에 뭐 투자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우리가 현금을 어떻게 바꿀까?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고, 좀 슈퍼 자산이 시대잖아요. 뭐 금, 비트코인, 강남 아파트, M7도 있고. 근데 10년 장기 보유한 결과 엔비디아는 10년 전에 1억을 샀으면 258억인데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저렇게 해서 258억 번 사람이 있을까요? 젠슨학 빼고. 젠슨하고 엔비디아 직원들은 벌었겠죠. 왜? 돈을 스톡옵션 같은 거 받으니까. 그리고 젠슨학은 엔비디아 지분을 계속 갖고 가니까 본인도 이렇게 될 줄 몰랐을 거예요. 챗GPT 나와서 대박 난 거죠. 사실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고. 한전은 작년 기준입니다. 지금 기준으로는 주가 많이 올랐으니까 바뀌었겠지만 작년 12월 기준으로 만약에 10년 전에 1억을 투자했으면 한전은 반토막 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자산으로 바꾸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죠. 그러니까 그 고민을 해보세요. 내 미래 자산을 불려줄 수 있는 게 뭘까? 정답은 찾아야 돼요, 직접.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금융 지식도 쌓고 공부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첫 번째 강의 좀 마지막으로
뭐 이거 한번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지금 1억이 있다면 현금을 그냥 그대로 갖고 갈까? 아니면 10년 후에 내가 꺼낼 수 있다면 어디에 한번 해볼까? 워런 버핏은 S&P 500에 하라 그랬고, 이재용 회장 한번 믿어볼까요? 일론 머스크? 좀 너무 센데. 아니면 정의선 회장? 주가 참 안 가죠, 현대차. 네이버? 예, 뭐 저기 JYP, 하이브, YGS, 엔터? 예, 많이 있어요, 선택지. 뭐 엔비디아도 있을 수 있고. 요거를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또 좋지 않을까. 예, 이 기업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요. 예, 한번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첫 번째 금융 지식 쌓기 여기서 마무리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뭐 다양한 금융 상품이나 이런 내용들도 한번 뭐 금리나 이런 것들도 한번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천천히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요즘에 좀 시장이 좀 이제 지금 11월이잖아요. 25년 11월 들어와서 좀 흔들려요. 뭐 너무 많이 올랐어요, 사실. 그래서 좀 쉬기도 해야 되고, 쉬어야 그 다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여유를 가지고, 예, 천천히 좀. 그러니까 지금 너무 덤빌 시기는 아닙니다, 시장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또 함께 배우기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